혹시 크리에이터나 브랜드 아니면 비즈니스를 이끌고 계신가요? 그럼 지금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요, 지금 소셜미디어의 판이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히고 있거든요. 오늘 바로 그 이야기, 앞으로 몇 년을 좌우할 가장 큰 변화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게임의 판이 완전히 리셋되고 있다.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.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소셜미디어의 낡은 규칙들, 이제는 그냥 다 버려야 할 때가 온 겁니다. 말 그대로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. 근데 리셋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. 사실 이건 위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거든요. 누구한테요? 바로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남들보다 먼저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요. 자, 그럼 어떻게 그 기회를 꽉 잡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시죠. 자, 첫 번째 핵심 트렌드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. 바로 새로운 플랫폼 골드러쉬입니다. 이게 뭐냐면 새로운 플랫폼이나 어떤 기능이 딱 등장할 때마다 엄청난 성장을 아주 쉽게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열린다는 거예요. 이걸 우리가 골드러쉬라고 부르는 거죠. 자, 이 타임라인 한번 같이 보실까요? 2010년대 페이스북, 유튜브부터 최근에 틱톡, 인스타그램, 릴스까지. 혹시 공통점 발견하셨나요? 맞아요. 모든 플랫폼이 처음 나왔던 그 1, 2년 동안은요, 컨텐츠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가 컨텐츠의 양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땠겠어요? 그냥 뭘 올려도 빵빵 터지는 거죠.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의 땅이었던 셈입니다.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그 골드러쉬가 또 한 번 펼쳐지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게 뭐냐? 바로 미국판 틱톡이에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 팔로워나 데이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알고리즘이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이미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거물이든 이제 막 시작하는 신인이든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다는 거죠. 이야, 이건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기회겠죠? 물론 미국판 틱톡 말고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흐름이 두 가지 더 있어요. 첫 번째는 이 공개된 피드에 좀 지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비공개 커뮤니티가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AI가 막 컨텐츠를 쏟아낼 텐데 그 속에서 이건 진짜 사람이 만든 진짜 컨텐츠야 하고 증명해주는 플랫폼이 등장할 거라는 예측입니다.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모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겠죠? 자, 좋아요. 우리가 골드러쉬를 잘 타서 새로운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. 그럼 끝일까요? 아니죠. 경쟁은 금방 엄청나게 치열해질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바로 두 번째 핵심입니다. 다른 누구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게 만드는 크리에이터 해자를 만드는 것. 여기서 해자는 성 주변에 파놓은 그 못 맞습니다.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깊게 파놓은 걸 해자라고 하잖아요. 크리에이터의 해자도 똑같아요. 이미 너무나도 포화된 이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차별점을 만들어서 내 콘텐츠를 보호하고 또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죠. 바로 그런 핵심적인 차별점들의 조합, 그게 바로 크리에이터 해자입니다. 그럼 이 해자는 어떻게 만드느냐? 바로 이 5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져요. 하나씩 볼까요? 첫째, 주제. 여러분은 어떤 구체적인 분야를 파고들고 계신가요? 둘째, 형식. 여러분 영상만의 독특한 편집 스타일이나 색감 같은 게 있나요? 셋째, 스토리텔링.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시나요? 넷째, 분위기, 즉 바이브죠. 여러분의 콘텐츠는 유쾌한가요? 아니면 진지한가요?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엑스펙터. 이건 정말 여러분만이 가진 다른 사람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언가예요. 이 5가지가 딱 합쳐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만의 시그니처 스타일, 즉 해자가 완성되는 겁니다. 좋아요. 이렇게 나만의 스타일, 나만의 해자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쳐요. 근데 요즘 컨텐츠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냥 내 컨텐츠를 휙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, 그 사람이었지? 하고 기억하게 만들고 심지어 일부러 다시 찾아오게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스티키한,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에 착하고 달라붙는 그런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알고리즘이 보여줘서 우연히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다음 컨텐츠 궁금한데? 하면서 직접 검색해서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브랜드를 말하는 거죠. 이 비유를 들어보면 아마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.
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100명 정도가 있는 넓은 창고가 있어요. 그중에 딱 한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 찾는 거 너무 쉽겠죠? 예전 소셜미디어가 딱 이랬어요. 크리에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튀어도 금방 눈에 띄었죠. 자,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. 창고에 100명이 아니라 10,000명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심지어 AI 덕분에 이제는 누구나 다 빨간 옷 정도는 쉽게 입을 수 있게 됐어요. 그럼 이 10,000명의 빨간 옷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요? 우연히는 절대 못 찾죠. 처음부터 나는 바로 저 사람을 찾을 거야 라고 마음먹고 찾아야만 보이는 겁니다. 이제는 우연히 발견되길 바라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? 그 해답이 바로 이 세 번째 트렌드, 퀄리티 우선 전략에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동안 계속됐던 양이냐 질이냐 이 오랜 논쟁이 있죠? 이제 그 논쟁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습니다.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어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예전에는 사람들 피드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일단 뭐라도 많이 올리는 게 유리했어요. 근데 지금은요. 우리 피드는 이미 전 세계 최고의 컨텐츠들로 꽉꽉 차 있잖아요. 시청자들 눈높이가 진짜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어요. 그래서 이제 어설픈 퀄리티의 컨텐츠는 그냥 휙 하고 넘겨버리는 거죠. 전략은 이제 완전히 무조건 퀄리티 우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.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. 10점 만점에 7점.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최소 생존 기준입니다. 여러분의 컨텐츠가 이 7점을 넘지 못하면 알고리즘이 평가하기 전에 그냥 시청자들의 눈에서 바로 걸러져 버릴 거예요. 그만큼 기준이 높아졌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감으로 만드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컨텐츠 과학자의 마인드예요. 이번엔 이런 훅이 더 잘 먹히지 않을까?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걸 직접 테스트해서 데이터로 증명해내는 거죠. 이제는 더 똑똑하고 더 영리하게 접근해야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이 컨텐츠 과학자 마인드를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치트키가 하나 있어요. 바로 인스타그램에 있는 테스트 릴스라는 기능인데요. 이게 뭐냐면 똑같은 영상 하나를 가지고 썸네일이나 도입부만 다르게 해서 여러 버전을 동시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. 근데 진짜 대박인 건 이 테스트가 내 기존 팔로워가 아니라 나를 팔로워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만 보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프로필 그리드를 더럽히지도 않고 아무런 리스크도 없이 어떤 버전이 가장 반응이 좋은지 공짜로 A/B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. 이건 정말 엄청난 치트키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새로운 소셜미디어의 판을 지배할 3가지 핵심 법칙을 살펴봤습니다. 새로운 골드러쉬를 포착하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크리에이터 해자를 만들고 무조건적인 퀄리티 우선 전략을 세우는 것. 이 모든 걸 이제 이해하셨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죠.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? 가장 먼저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. 플라이휠이라는 개념 아시죠?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 관성으로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는 그런 거대한 바퀴요. 예전에는 컨텐츠가 마케팅이라는 이 거대한 플라이휠의 그냥 작은 부품 중 하나였어요.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. 이제 컨텐츠는 그냥 부품이 아니라 마케팅과 비즈니스 전체를 돌리는 강력한 엔진, 즉 플라이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. 이 인식의 전환이 정말 중요해요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창고 비유로 돌아가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. 이제 곧 AI가 만들어낼 저마다 빨간 옷을 입은 수만 명의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우연히 발견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일부러 여러분을 찾아 나서게 만드실 건가요? 여러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?